3강의 이 두 번째 영상이고요. 그 첫 번째는 안내였고 수업으로 하면은 수업 중에서는 또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 영상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거는 본격적인 이론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공간을 느끼기 위한 공간 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첫 번째는 이 느낌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요소.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공간을 만들 건지,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공간이 만들어지는 중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을 인지하는 거는 형태와 공간을 사실은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인간의 형태인지라고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형태와 공간은 조금 다르고요. 심화학습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공간 감각을 알기 위한 이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책 소개에 잠깐 이야기됐지만 공간 조형론이나 공간 디자인론이 이런 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조금 학문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편하게 인간이 어떻게 건축 공간을 느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공간을 느끼는 공간 분위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시청을 할 건데요. 바로 제가 유튜브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고요. 여러분은 멈춰서 이거 한 4분 정도 되는 거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냥 편안하게 건축가들이 스몰톡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atmosphere라는 영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공간에서 느끼는 감동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좋은데 그냥 난 잘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공간 느낌이 좋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인간 본연의 감성이 살아난다, 감각이 깨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온감이라는 용어를 여기 나오는 여성 건축가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삶이 감동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는 그 왜를 찾아서 우리가 결국 전공자의 길, 전문가, 건축 전문가로 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잠시 멈췄다가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지요? 그 영상의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다시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제부터 조금 정리된 이론? 네, 정리된 이론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요 세 가지 공간의 형태를 인지하고 느낌을 만드는 요소를 단계별로라고 할까요? 1, 2, 3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요소를 정의한 내용은요. 딱히 하나의 책을 제가 참고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논문과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름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요소, 2요소, 3요소는 조형을 인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인지되는 게 제일 2요소고요. 당연히 공간을 이렇게 느끼는데 역할을 하지만 어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조금 작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요소보다는 2요소가 나중에 인지가 되고요. 또는 덜 강력하고 3요소는 조금 디테일한 장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요소를 보시면 는 공간의 크기와 볼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스라는 용어를 아마 이제 조금 많이 들으실 건데요. 가장 멀리서도 일반적으로 탁 보이게 되는 덩어리의 형태입니다. 덩어리가 저게 뾰족하네, 원기둥이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아주 강력하게 멀리서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몇 가지로 덩어리를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일단 제가 제일 요소를 공간의 크기와 볼륨이라고 했습니다. 덩어리라 그러면 매스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약간 빈 공간을 강조하게 되면 볼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 크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고 1차원적으로 제일 먼저 느끼는데요. 얘를 한번 보는 게 여러분한테 이해가 좋을 겁니다. 타평,
타워 형태로 이루어진 타평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얘랑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돔은 이렇게 체육관에 주로 많이 있는 돔 형태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완전 다른 느낌을 주는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바탕에 삼각형이 올라가는 이런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느낌을 한번 먼저 그림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소박하게 시작을 할게요. 타평은 그냥 우리가 수학여행 갔을 때 많이 보는 우리나라에 있는 탑, 이런 느낌이죠. 위로 뾰족하게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 첨성대. 그리고 이것도 조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석굴암의 돔입니다. 이렇게 반원형으로 원 위에 반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죠.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거는 약간 밖에서 봤을 때 조형이 훨씬 더 치솟는 듯한 느낌? 이거는 뭔가 원만하다는 느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조금 더 극대화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건물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이게 이제 타평입니다.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시죠. 요 아파트들도 사실은 낮은 건물도 아닌데 얘가 워낙 규모가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는 이런 타평의 느낌은 일반적인 저층형 주거가 쭉 있는 거와 굉장히 다른, 강력하게 사람의 인지를 잡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런 느낌이 메스 덩어리를 통해서 이 세세한 거를 보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뭐 타평이라고 하기에는 탑이 3개 있네요. 우리나라 쌍용 건설이라는 기술진이 직접 시공한 그 마이너스 베이센즈라는 호텔이죠. 여기 위에 이제 여러분 인스타에서 많이 뜨는 그 인피니트 풀이 있는 그 내용, 그 건물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쭉쭉 솟은 타평 또는 타워형이라 그러죠. 타워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인지가 딱 되는 게 이게 제1 요소들이고 그들의 힘입니다. 이거는 이런 요소 되게 많은데요. 이것도 아마 바르셀로나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것도 유명한 건축가죠. 유명한 건축가들 뭐 이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탑이, 얘는 정말로 하나의 총알탄 같은 타평의 형태를 큰 덩어리를 멀리서 봤을 때 인지하게 해주는 거고요. 얘는 좀 변형이 됐죠. 이런 타평의 소수 요소에 수평으로 뭐가 얹혀 있는 강력하고 단일한 형태는 굉장히 멀리서부터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도시에서 짓는 거를 조금 선호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용어를 쓰죠. 중심을 잡아주고 강력하게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이게 이제 덩어리 형태를 강조한, 형태를 단순하게 했을 때 건물이 주는 인지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명 사례는 사실은 고전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양 건축에 신전 등에 많이 나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구조를 심화 수업을 듣게 되면 이 돔을 만들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냥 느낌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넓은 공간, 기둥이 없어요. 사실은 이 돔 밑에는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건데 구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기술이 공간을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넓은 공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그 볼륨이 주는 뭐라 그럴까, 안온감하고는 다른 거대한 파워,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돔의 힘이고요. 요거는 뭐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인데 그렇게 잘 지은 돔이라는 평가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돔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국회의사당을 사진을 넣은 것입니다. 피라미드형,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이제 사각뿔이죠. 피라미드형도 강력한 형태이고요. 여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과거,
고전주의 건축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디냐면은 우리 최초의 건물 피라미드 알죠? 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에서 그 이제 단순화된 형태의 힘을 서양 건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형태가 단순할수록 주는 이미지가 강력하죠. 막 뒤에 이렇게 뒤에 건물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장식적 요소가 많은 것보다 형태가 단순하면은 이 단순화된 형태가 더 사람들의 시선을 확 잡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이거는 유명한 루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찾았는데 우리나라 모 대학교에 이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진짜로 규모, 크기에 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요만했으니까 이 사람의 사이즈를 가지고 이 규모를 예측해 보면 같은 형태더라도 이 규모, 크기가 주는 어떤 압도, 위압감,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1요소라고 하는 단순화된 덩어리, 전체 큰 덩어리 형태가 주는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루블 박물관 내부에는 바깥에는 저렇게 제대로 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역 피라미드의 형태가 안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 루블 박물관 갔는데 저는 잘 이걸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제 기억에는 없는데 책에 보면 있고요. 제가 같은 강의에 오늘 소개한 이 책에 보시면 이 피라미드하고 역 피라미드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고전 시대의 서양인들이 형태를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 그럴까 태양의 우리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죠.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름 형태가 주는 느낌들이 통일된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보시면 여기는 앞에서도 사실은 요거를 설계한 사람이 중국계 미국 건축가 아이엠 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작품 이야기 이게 굉장히 동일한 사람이고요. 아마 이것도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런 피라미드가 규모가 작아졌지만 이게 몇 개 조합했을 때 또 다른 이미지를 주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이 본메스가 완전히 이런 피라미드는 아니지만 피라미드에서 보여주는 요 선, 모서리, 각이 뾰족한 모서리들의 건물 느낌이 여기하고 이제 연결돼서 보여서 그냥 조합하고 강력한 형태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요. 제1요소, 우리가 건축물을 인지하는 제1요소로 큰 덩어리요. 제일 큰 덩어리에 의해서 느끼는 감정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사람한테. 저게 탑이다. 우와, 피라미드인데? 도미야. 이런 것들이 제1요소로 인지된다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1요소를 이제 타워형이다, 탑형이다, 도명이다, 피라미드 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고전주의 건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서양의 뭐랄까 단순화된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였고요. 현대에 와서는 어떤 단순화된 형태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사조 이즘의 발달을 해서 단순화보다는 뭔가 이거를 새롭게 조합하고 또는 그 형태를 부시고 다시 재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현대 건축이 발전해 왔고요. 그 정점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강력한 도시의 이미지를 잡는 사람들의 건축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 도명, 타워형 그런 거는 기본 형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거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비비 틀리고 뭔가 하나로 하나의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형태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도시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주의로 말하면 사실은 현대 해체주의 건축가들의 작품입니다. 해체주의 말이 조금 어렵긴 해서
기존의 형태란 이런 타평이다, 도명이다, 피라미드라고 한 정형화된 내용들을 완전히 재해석해버리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들, 그들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동대문 운동장을 다시 만든 DDP, 동대문 디자인 해놓은 거. DDP에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파리에 있는 프랭코 게리라는 사람이 만든 루이비통 박물관인데 여기 제가 가봤는데 전 처음에 이것도 프랭코 게리 자극이죠. 게리의 빌바오에 있는 박물관이죠. 그래서 이런 해체주의 작품, 이런 작품을 잘 뭐라 그럴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실제 공간을 가보니까 이 공간에 주는 감각이 정말 독특하고 경험이 독특하다는 말 자체가 경이롭다 뭐 그런 공간 경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기는 꼭 가봤음.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런 건물들이 주는 느낌이.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세워졌다고 제가 신문기사에서 지금 봤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여기도 한번 가보려고 하고 동대문 DDP는 가봤는데 요 빌바오나 파리에 있는 것보다는 살짝은 조금 뭐라 그럴까 얌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의 어떤 감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나름 이제 이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넘어가면 안 되죠. 제1요소 형태가 주는 형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강력한 느낌을 도시 전체에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현대적인 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제1요소가 그렇게 강력한 덩어리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죠. 덩어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제2요소는 공간에 만들어진 덩어리에서 어느 부분은 열리고 어느 부분은 닫힌 조금은 규모가 작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세세한 아주 세세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디자인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보이드하고 솔리드란 용어를 건축가들이 많이 씁니다. 그 의미는 여기 사전에 보시면 보이드는 비었다 뭐 이런 느낌을 말하는 비었다는 뜻인데 저희 느낌은 조금 다르는데 이제 건축물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할 거고요. 솔리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어 뜻은 단단한 거 있지만 요거요. 속이 꽉 차. 얘는 비었다는 느낌이고 얘는 속이 꽉 찼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서로 상대적인 의미로 씁니다. 건축에서 쓰는 용어니까 이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일부러 제1요소에 메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메스 하면서 피라미드형이 있다. 자,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도 말 그대로 피라미드고 이 형태가 사각뿔인 피라미드형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거를 사실은 힌트를 얻어서 만든 얘도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런데 느낌이 사각뿔이야 느낌은 받지만 1차적으로 강력하게 느끼지만 그 다음 이어서 인지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얘는 뭔가 무겁고 중후하고 왠지 이렇게 조용해질 것 같은 근엄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오른쪽에 유리로 돼 있는 거는 뭔가 훨씬 발랄하고 밝고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에서 가장 쉽게 이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솔리드란 용어가 이 왼쪽에 묵직한 속이 꽉 찬 이 솔리드한 덩어리 얘는 같은 형태지만 보이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리드하고 보이드하고 솔리드의 단어를 건축에서 어떻게 쓰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같은 건물에서 보이드하고 솔리드 사례인데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건축계의 한 획을 긋는 공간이라는 건축 그룹이 있습니다. 회사 그룹이라고 하지, 전문가 그룹이라고도 하고, 공간의 사옥입니다. 사옥인데 요 이야기를 하죠. 자, 같은 사옥인데 요 조금 꽉 찬 듯한 벽돌로 되고 담쟁이 넝쿨이 쭉 있는 이 건물은 먼저 지어졌어요. 구축. 그 다음에 새롭다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몇십 년 됐네요.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신관입니다. 구관과 신관. 저희 학교도 그런 느낌이죠. 구관은 이렇게 담쟁이고 막 이렇게 되면 저희 건축가가 있는 좀 현대적인 건물은 조금 더 가벼운 재질을 쓰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보이드한 느낌을, 그러니까 덩어리는 앞에서 말했던 제1요소예요. 1요소의 덩어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 외피의 재질을, 외피의 창의 형태를 어떻게 내는가를 가지고 이걸 보이드한 느낌을 주느냐 아니면 솔리드한 느낌을 주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이 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수업 시간에는 조금 더 공간 사옥에 대한 느낌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조금 더 이제 아까는 덩어리가 서로 다른 보이드와 솔리드를 이야기했었죠. 자, 제가 잠깐 에러가 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단일 일면에서 보이드하고 솔리드 사례입니다. 앞에 건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건물 자체가 다른 거죠. 이 건물은 솔리드한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피라미드지만 보이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서로 다른 건물에 대한 이야기고 얘는 단일 건물이긴 하지만 덩어리 자체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덩어리 자체가 조금 달라서 동일 건물 중에 이쪽 덩어리는 솔리드한 느낌, 이쪽 덩어리는 보이드한 느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도 씁니다. 이 한 면, 저희 학교죠. 저희 학교 옛날 사진인데 요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인면이 솔리드에 창이 없고 돌로 있기 때문에 좀 꽉 차 보인다는 거죠. 아, 이거 솔리드한 면이고 얘는 창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드해. 그래서 뒤에 우리가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파사드를 디자인할 때 보이드한 면과 솔리드한 면의 면분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되게 디자인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읽어봐야 할 책 중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에 보면은 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형광펜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이 비례를 봅니다. 자, 이 솔리드한 면의 프로포션, 비례와 이건 그냥 다 솔리드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프로포션, 비례와 펜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 보이드한 면의 비례가 이 전체 건물에서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합니다. 네. 같은 인면 디자인 이런 거를 이제 파사드 디자인 한다고 하죠. 파사드 디자인 할 때는 면 자체의 보이드와 솔리드의 비례를 조정해 보는 거죠. 좀 어렵나요? 디자인을 할 친구들은 뭐 이게 조금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엔지니어링 하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한 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제3요소입니다. 제3요소는 네, 조금 더 디테일해집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죠. 상대적으로 디테일합니다. 덩어리를 인지하고 덩어리의 재질을 가지고 인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요소로 이야기하는데 이어서 어떤 요소가 나오는지 사례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노피입니다. 과제 예시 설명이 같이 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과제 예시에 빠졌던 부분이어서 이거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캐노피, 이게 캐노피죠. 이 캐노피들이 전체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요거에 재질로 있는 제2 요소, 그 다음에는 이제 입구에 붙어 있는 어떤 느낌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인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사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캐노피 사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느낀 점을 적어주시는데 여기서는 그 우리 제3요소 의 사례로 캐노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1요소는 덩어리, 제2요소는 여기에 쌓여있는 어떤 재질의 느낌, 제3요소는 여기에 어떤 식의 장식들이 부과되는지, 근데 여기 부과되는 가장 큰 장식이 캐노피예요. 그래서 이 캐노피가 디자인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자, 파사드 사례도 과제할 때 이렇게 사진 넣고 느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사례를 같이 제3요소로 저희가 봅니다. 파사드의 디테일한 부분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제1요소부터 제3요소까지 배웠잖아요. 제1요소는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2요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죠? 네, 우리 보이드 솔리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전체를 아우르는 재질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요소에서는 뭐 이야기했죠? 네, 캐노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캐노피는 하나의 사례고요. 사실은 덩어리에 부착되는 장치예요. 부착되는 장치인데 부착되는 장치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인지되는 것들이 캐노피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인지되는지 한번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굉장히 큰 롯데 월드타워죠. 월드타워가 멀리서 도심에서 어떻게 인지되는지 저희가 가까이 간다고 상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멀리서부터 이 롯데타워의 덩어리가 인지가 되는 거죠.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인지가 됩니다. 뭐 하늘에서 우리가 뭐 드론이나 뭐 헬기를 타고 이렇게 쭉 본다고 하면 멀리서 이 덩어리 큰 덩어리가 아 이게 뾰족하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인지된 다음에 조금 가까이 가면 이렇게 형태가 인지될 수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가까이 갔을 때고요. 일반 도시 규모의 스케일에서 우리는 이게 타평이라고 인지됩니다. 주요 형태가 인지되는 것. 그래서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제1요소가 됩니다. 자, 파사드 쪽으로 오게 되면은 재료에서 보이드하고 솔리드한 부분이 인지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월드타워 하부에 보면 이렇게 저층 한 5, 6층 되는 덩어리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도시 규모에서 멀리서 보면 이 타워만 인지가 되지만요. 가까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인지가 되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제2요소 형태에 의해서 면 요소가 인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 이거는 좀 닫혔구나 꽉 찬 느낌이네 솔리드한 느낌이 되고 이 부분은 약간 보이드한 느낌이 됩니다. 마찬가지 그게 이렇게 이어져서 보면 여기는 보이드한 부분으로 인지가 되고 요 나머지 요 부분은 덩어리가 꽉 찬 면으로 인지가 됩니다. 이게 밤에는 또 조명에 의해서 또 이 면 비례가 여기는 조명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더 캄캄하고 이 부분은 더 밝게 인지가 돼서 형태 다음에 면이 인지가 됩니다. 이런 디자인이 또 파사드 디자인이고요. 이게 이제 면이 형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제2 요소로 인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요소가 우리 캐노피입니다. 사실은
캐노피가 굉장히 강하게 쭉 차양이 둘려져 있죠. 자세히 가서 보면 이렇게 구조적인 해석, 사실은 이 캔틸레버라는 구조죠. 구조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차양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런 면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3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뭐 건물을 공간을 뭐 안에 들어가서 인지하는 건 또 다른 방법인데요. 일단 이번에서는 가장 건물이 외부에서부터 있는 형태를 어떻게 인지할 건가. 첫 번째로 덩어리를 인지한다. 제1요소. 두 번째로는 그들의 면의 특징, 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면을 이해한다. 세 번째는 거기에 부가적으로 붙여 있는 부착된 장치,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치인 캐노피와 같은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아마 이게 마지막 예시일 것 같은데요. 장 누벨이란 유명한 건축가와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라는 시공회사가 카타르 국립박물관을 디자인했는데요. 형태인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독특한 이 원판 모양으로 장미꽃에 대한 이런 형태로 조형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인지가 되는데요. 조금 가까이 오면 여기서는 이제 현대적인 개념이어서 조금 이게 파사드인지 아니면 이게 뭐 캐노피로 만들었는지 애매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일부 캐노피의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걸 제가 굳이 소개해 드린 거는 앞에서는 제1요소, 제2요소, 제3요소를 딱딱 구분하기 위해서 그게 구분된 건물로 소개를 해드렸다면 현대 건축은 이 현대가 아니라요. 요새 시대의 건축들은 이런 것들이 다들 이렇게 구분되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섞여서 이렇게 융합 또는 결합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 예시로 이런 전체 건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요소가 또로 제3요소인 캐노피와 같은 역할도 하는 사례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두 번째 영상은 마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영상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